저는 김미향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1년 반 정도 가르친 적이 있고 2016년도에는 남미의 칠레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다 쉽게, 보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물론 다른 외국어를 배우려고 마음은 쉽게 먹지만 배우려고 하는 그 기간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거나 지루하거나 힘들어서 아니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보다 재밌게 그리고 쉽게 가르친다면 아마 학생들이 한국어를 계속적으로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보다 오랫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다 쉽게, 보다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정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학습자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 그게 뭔지.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단지 K-팝이나 K-영화를 보고서 흥미가 생겨서 재미로 한국어를 배워서 K-팝을 그냥 한국어로 부르고 싶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한국어로 이해하고 싶어서 배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한국어는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어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학습자가 제일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교사가 먼저 목적을 알아야 그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 맞춰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적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습자의 나이, 성별, 그리고 국적,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자들이 배우는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이나 이것도 미리 분석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K-팝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날 공부한 학습 내용과 연관되는 표현이 있는 K-팝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소개를 하고 드라마도 그 표현이 사용되는
그 드라마를 같이 본다면 훨씬 학습자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니면 뭐 그 비디오라든가 뭐 음악 그리고 사진이나 뭐 그 아니면 실물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떡을 구할 수 있으면 이게 한국의 떡이다 같이 직접 먹어보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도 이제 접근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계절에 대해서 배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그 계절을 설명할 때는 뭐지 사진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한국 겨울의 특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그 나라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이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르쳤던 칠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칠레의 겨울과 한국의 겨울은 계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12월, 1월, 2월이 겨울이지만 칠레는 그때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학생들의 처한 환경이라든가 배경을 이해한 후에 교사가 설명을 한다면 훨씬 빨리 그리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자에 대한 그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유용한 그 교육 방법이라고 하면 그 교사가 학습 교구나 자료를 이용할 때 그 책만 이용한다면 아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옛날 사람들이 배우던 방식이라면 요즘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그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그 유튜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워낙 요즘 학생들은 그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책만으로는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가 끊임없이 그 인터넷이나 그런 비디오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에 전맥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면 훨씬 학생들에게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모든 외국어랑 비슷하겠지만 그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은 이미 모국어를 배운 상태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두 개 정도의 외국어는 배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와 한국어의 그 같은 점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배울 때 그 모음에서 카자흐스탄의 이크라트카야 하고 한국의 모음의는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준다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카자흐스탄에는 베와 웨가 있지만 한국에는 웨가 없어요. 그런 음운체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어의 기역 소리는 가 이렇게 나지만 카자흐스탄에는 가, 그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이 소리는 그 유성음을 포함하는 소리라면은 한국어는 그 떨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고
카자흐스탄은 그 다르다는 거를 선생님이 차이점으로 설명을 한다면 보다 쉽게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 모든 나라의 언어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문장의 어순이라던가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그 뭐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교사가 미리 좀 분석을 하고 찾아서 그 학생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학생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언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한국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교사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가, 부족한 소견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